sunlight dances on the balcony as I wait for thee to come home. My phone was my servants when you're in that dress. Glad you're home. Please stay with me, never leave. You walked into my life and I am glad. 한국에서 광주 단호박 인절미가 유행이라길래 만들어 봤어요. 다행히 재료가 모두 미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으깬 단호박과 찹쌀가루 반죽을 쪄서 치댄 후 카스테라 고물만 묻히면 돼요.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간단한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과정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족감은 극대화하는 살림을 선호해요. 주방용품 고를 때도 당연히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요. 재료 준비를 더 빨리 쉽게 도와주는 도구들을 좋아하고 하나를 2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죠. 계량컵도 재료 계량이 주 용도지만 저는 계란 풀 때 많이 써요. 특히 이건 아이디어 하나가 더 추가된 제품이라 보자마자 바로 골랐어요. 계량 눈금은 보통 컵 옆면에 있어서 확인하려면 고개를 숙이거나 컵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하지만 이 계량컵은 경사면 디자인으로 계량 눈금이 위에서도 내려다 보여요.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가벼우면서 내구성도 좋고요. 뾰족한 입구가 있어서 팬케이크 만들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이중볼은 야채, 과일 세척 후 물기 뺄 때 쓰지만 쌀뜨물 받기 편해서 저는 쌀 씻을 때도 쓰고 있어요. 쌀뜨물은 찌개 끓일 때도 쓰고 화분에 물 줄 때도 써요. 이중 스텐볼처럼 이것도 메쉬 트레이와 받침이 한 세트예요. 세척, 헹굼, 건조, 서빙까지 주방에서 다용도로 사용하는 만능템이에요. 야채, 과일 씻을 때 물 빠짐이 잘 돼서 항상 쓰고 있고요. 손질한 식재료 담을 때도 쓰고 냉동재료 해동할 때도 써요. 모양, 재질, 스테인리스 마감도 심플하고 깔끔해서 받침을 단독으로 서빙 플레이트로 써도 충분합니다. 여태 왜 이 생각을 못했었나 모르겠어요. 참기름도 이 오일 스프레이 병에 담았으니까 한 끗 차이인데도 살림이 한결 더 수월해진 거 있죠. 한 손으로 열고 따르기 편하고 기름이 병 입구에 흐르지 않아 깔끔해요. 참기름을 소량으로 넓게 뿌려줘야 할 때는 스프레이를 쓰면 좋습니다. 식사 전에 야채 먼저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후 통에 보관해 두는데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물 빠진 바구니가 4개 각각이라 따로따로 씻어 이대로 통 안에 넣어 뚜껑 덮어두면 신선함도 유지되고요. 야채 씻는 김에 샐러드도 밀프렙 해두면 하나씩 꺼내 샐러드 접시에 부어 바로 먹기 편해요. 이 컵 밀폐통은 1인분의 병 샐러드용으로 사이즈 완벽해요. 이건 도시락용 샐러드 통으로 쓰고 있어요. 튼튼하지만 가벼운 트라이탄 소재고요. 드레싱 통이 따로 있어요. 이 샐러드 병이 특별한 이유는 눕혀서 옆면을 열면 샐러드 볼로 바뀐다는 거예요. 먹기 전에 드레싱을 붓고 병을 흔들어 골고루 섞어서 이대로 먹으면 밖에서도 아삭아삭한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가격 대비 퀄리티 좋은 시카를 추천해드렸었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쓰고 있는 작은 칼들을 보여드릴게요. 스위스 칼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브랜드인데 무려 가격마저 착하답니다. 칼날, 칼끝 모양, 손잡이 색상이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골라 쓸 수 있어요. 칼날에 따라 쓰임새가 약간씩 다른데 저는 이 3가지를 주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칼은 끝은 라운드에 톱니 칼날로 길이는 4.5인치예요. 어찌나 부드럽게 잘 썰어지는지
빵 부스러기도 거의 안 떨어질 정도예요. 김밥은 썰면서 칼에 힘주다 보면 뭉개지면서 옆구리가 터지는데 이건 톱니날이 부드럽게 잡아줘서 김밥 터지지 않고 단면이 깔끔하게 잘려요. 두 번째 칼도 칼날은 톱니지만 끝이 뾰족하고 3.25인치로 좀 더 작은 칼이에요. 이 브랜드 칼 자체가 워낙 가볍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좋은데 이건 작아서 특히 더 잡기 좋아 가도로 쓰고 있어요. 잘 안 썰리는 토마토도 이렇게 얇게 점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잘려요. 세 번째는 4인치 일반 칼날의 뾰족한 포인트 팁으로 야채 손질부터 간단한 식재료 준비까지 두루두루 만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손에 착 감겨서 저는 요즘 이 세 개의 칼을 돌려가며 주로 쓰고 있어요. 칼블럭에 꽂는 것보다 자석 홀더에 붙이는 게 위생적이고 쓰기에도 편하긴 한데 자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봐도 지저분해 보여요. 오래 쓰다 보니 스테인리스가 빛을 잃어 흉물스러워지길래 결국 새로 바꿨습니다. 이건 모양도 날씬하고 예쁜데다가 100% 아카시아 우드라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젖은 행주로 쓱 닦아주기만 해도 물자국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칼 꺼낼 때도 흔들림 없고 위쪽이 기울어진 디자인이라 답답해 보이지 않고 칼 꺼내기도 더 편합니다. 나무 홀더 안에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있어서 무거운 칼도 안정감 있게 딱 붙어요. 양면 자석이라 식도, 과도, 가위까지 주방 칼 종류별로 모두 수납할 수 있습니다. 내장 샤프너가 있어서 물에 젖은 칼 슥슥 문지르면 칼갈이 꺼낼 필요도 없고요. 설거지 후 바로 착 붙일 수 있게 손 닿는 곳에 놓았고 자리 차지하지 않아서 키친 카운터탑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칼꽂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주방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도마는 순서대로 육류용, 야채용, 과일용으로 세 가지를 주로 쓰고 있어요. 에피큐리언 도마는 표면이 매끄럽고 물을 안 먹어서 음식 냄새, 색배임이 적고 목재 섬유를 압착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향균 처리되어 워낙 유명하죠. 얇고 가벼워서 도마를 들고 식재료를 바로 옮겨 담을 수 있고 이렇게 얇은데도 열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강해요. 에피큐리언 도마는 전용 버터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미네랄 오일과 비즈왁스로 된 도마 버터인데 정말 버터처럼 부드럽게 발려요. 정기적으로 발라주면 칼자국, 갈라짐, 건조 방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코팅이 잘 되게 골고루 발라서 잠시 뒀다가 남은 잔여물은 닦아내면 깔끔해집니다. 친구네 집 야드에는 이렇게 멋진 피자 화덕이 있어요. 친구 아들이 도우까지 직접 다 반죽해서 구워준 피자는 사먹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프로페셔널하게 할 자신은 없고 대신 집안에서 손쉽게 화덕 피자 맛을 내주는 치트키를 드렸습니다. 트레이더조 1.69짜리 생도우 한 봉지면 피자 2판을 만들 수 있어요. 반죽은 발효까지 마친 상태고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30분만 두면 말랑말랑해져요. 집에서 만드는 피자는 완벽한 내 취향의 피자로 최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실내에서도 화덕 피자 같은 효과로 구울 수 있는 피자 오븐이에요. 하단에는 피자 크러스트를 더욱 바삭하게 구워주는 스톤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상하단 온도를 따로 맞출 수 있어서 피자가 완벽한 밸런스로 구워져요. 약 20분 정도 예열이 끝나면 피자가 구워지는 시간은 진짜 순간이에요. 놀랍게도 진짜 90초 만에 나폴리식 피자가 완성이 됩니다. 실내 오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화씨 850도까지 빠르게 온도를 올려주는데요. 강하고 일정한 열이 도우에 닿아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을 살려줘요. 비결은 위아래가 독립된 듀얼 열선에 있어요.
스톤 플레이트 위에서는 크러스트를 바삭하게 구워주고 위에서는 토핑과 치즈를 균일하게 골고루 익혀줍니다. 화덕 피자에서 볼 수 있는 크러스트 위 레오파드 스팟은 탄맛을 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도 표면에 퐁퐁 올라온 기포가 850도 이상의 고온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파삭하게 구워지면서 검은 전무늬를 만들어요. 이게 화덕 특유의 은은한 불향과 함께 겉은 바삭, 속은 쫄깃쫄깃한 식감을 온전히 살려줍니다. 이 짧은 시간에 화덕 특유의 깊은 풍미를 살려준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식탁으로 가져갈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다 먹어버릴 정도로 맛있습니다. 냉동 피자마저 눅눅함 없이 바삭바삭하고 쫄깃하게 레스토랑 피자처럼 만들어주는 마법의 피자 오븐입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뜨거운 피자를 올려도 변형 걱정 없는 이 보드는 나무 느낌처럼 은은하고 자연스러워서 치즈, 과일 올려도 잘 어울리고 냄새 물기도 배지 않고 칼 자국도 잘 나지 않을 만큼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휠 커터가 잘 안 잘려서 반달 모양의 락커 커터를 샀어요. 마치 시소처럼 좌우로 흔들어주면 힘주지 않아도 부드럽고 반듯하게 잘려요. 안전 커버가 있어서 보관도 간편하고 납작하니 자리 차지도 안 하고요. 허브 다질 때, 부침개 자를 때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계란말이 팬이 작아서 큼지막한 것으로 바꿨는데 계란말이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침 요리를 이거 하나로 요즘 다 쓰고 있어요. 자른 두부 한 모 다 들어갈 정도로 넉넉해요. 보통 프라이팬이 손잡이 부분과 팬이 이렇게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나사 연결 부위가 없는 일체형이라 틈새에 음식물이 끼지 않아 훨씬 위생적이에요. 오일을 머금어주는 7중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어 오일 스프레이로 기름 살짝만 뿌려도 되고 혹여 불 조절을 잘 못하더라도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설거지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느티나무 손잡이가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뿐 아니라 요리하는 내내 뜨거워지지 않고 손 안에 느껴지는 나무 질감의 그립감도 참 좋아요. 타공팥이 들어있는 긴 냄비는 차 우리거나 야채 데치고 나물 삶을 때, 육수 낼 때 두루두루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4인 식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26cm 양수 냄비도 지름은 같지만 깊이 차이만 있는 냄비를 고르면 뚜껑을 같이 쓸 수 있고 쌓아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 브랜드 제품들이 퀄리티도 괜찮은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 애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니웍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쓸 만큼 가장 많이 쓰는 냄비예요. 작은 사이즈의 일반 편수 냄비와는 모양이 약간 다른 반구형의 웍에 가까운 모양이라 국물 요리뿐 아니라 볶음 요리, 소스팬 등등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국물 따르기 좋은 뾰족한 입구가 양쪽으로 있고 가볍고 사이즈도 좋아서 거의 모든 요리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모든 부침 요리에 사용했던 뒤집개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 브랜드 조리도구의 장점은 요리하다 바닥에 툭 내려놓아도 헤드가 닿지 않으니 설거지거리만 늘어나는 스푼 받침대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뒤집개는 양쪽 면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끝부분은 날렵하고 얇은 반면 옆면은 좀 더 도톰해서 힘있게 받쳐줘요. 다진 고기 볶을 때 옆면으로 툭툭 부수거나 눌러서 자를 수도 있어요. 양쪽 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작은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써보면 요리가 훨씬 더 편해져서 많은 조리 도구들 중에서도 자꾸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얇은 앞날이 팬케이크 밑으로 쏙 들어가서 모양 망가뜨리지 않고 뒤집기 쉽고요. 면적이 평평하고 널찍해서 완성된 음식 흘리지 않고 한꺼번에 그릇에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헤드가 바닥에 닿지 않는 조리도구가 만족스러워서 같은 구조의 집게도 하나 더 샀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건 12인치짜리 긴 핀셋형 집게고 같은 브랜드의 작은 사이즈는 집게를 바닥에 세울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얇은 고기부터 가는 면발 한 가닥까지 딱 잡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미국살이 하면서 깐깐하게 고른 물건들인데 여러분의 주방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